지금 이 구조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솔라나에 수천억 원이 몰리고 있는 이유, 봉크코인이 매주 1억 개씩 소각이 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이걸 설계하고 있는 하나의 토큰, 바로 지토입니다. 자, 이걸 놓치면 단순히 코인을 하나 놓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자, 지토와 봉크 그리고 솔라나까지 이 세 개의 코인을 관통하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왜 이걸 모르면 안 되는지 단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솔라나 생태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코인 하나 잘 오르고 말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또 하나의 코인, 그리고 봉크코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토. 어떻게 봉크코인과 연결이 되어 있고 왜 매주 1억 개의 봉크코인이 소각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지토는 무슨 코인인지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구조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다음 시장의 진짜 설계 전쟁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또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혹은 유튜브 프로필란에 있는 소통방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이해가기 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토는 지토랩스가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자, 이 코인은 과연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무엇을 하는 코인일까요? 자, 지토는 자산을 불려주는 생산수단이 아니라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투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솔라나를 지토 홈페이지 에서 스테이킹하게 되면 지토솔을 받게 되는데, 이 지토솔은 MEV와 스테이킹 보상을 모두 포함한 일종의 수익형 토큰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게 지토솔과 지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지토는 프로젝트 운영 방향에 투표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다오 참여용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화에 특화되어 있는 매수를 하기가 좋은 코인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토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오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약자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회사처럼 운영이 되지만 사장이 없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투표와 코드로 운영이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운영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다오의 생태계에서는 토큰 보유자들이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수 경영진에 의해서 회사들은 결정 권한을 집중을 하게 되지만 다오는 커뮤니티 전체에서 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이다 보니까 내부 문서로 비공개되는 사안이 많지만 다오는 대부분 블록체인에 공개가 됩니다. 자, 봉크코인에도 다오가 있죠. 자, 봉크다오는 봉크코인을 주체로 이루고 있는 다오입니다. 자, 토큰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결정을 직접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봉크코인이 이번에 A 프로젝트를 투자를 할까요? 혹은 B 프로젝트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을까요? 자, 이러한 거버넌스 제안이 나오게 되고 다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서 시스템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버넌스란 무엇일까요? 자, 거버넌스란 어떤 조직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즉, 누가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바꾸며 누구의 결정이 우선적이냐고 말할 수 있죠. 자, 회사는 대표나 이사회가 경영 방침을 결정하고 나라는 국회나 정부,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사회나 학장이 운영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든 운영 방식과 권한 분배가 다 거버넌스에 해당이 됩니다. 즉, 지토는 어떠한 거버넌스를 다오에서 진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토를 보유하면 지토 솔 스테이크 풀 수수료 변경이나 MEV 수익 분배 비율이나 혹은 신규 파트너 검증자 승인 여부, 그리고 다오 금고에 있는 재물을 활용할 방향을 결정하고 보조금 제한과 승인 거절에 대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거버넌스에 대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지토 거버넌스 사례로 2024년 12월에 올라온 제안 중에 하나가 다오의 예산의 일부를 지토 솔 보조금 풀로 배분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때 지토 보유자들의 투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말뿐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결정 권한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죠. 자, 지토는 당장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지토를 스테이킹하면 수수료 수익 분배나 보조금 청구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오 예산에서 직접 보상받는 구조가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기획 문서에서 이미 제안된 바가 있죠. 자, 만약 지토솔이 솔라나 내 스테이킹의 표준이 된다면 지토는 그 시스템의 핵심 운영 권한을 쥔 토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토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수익을 크게 주지는 않지만 2025년에는 1,400만 지토 규모의 보상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유동성 마이닝이나 생태계 참여 보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지토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한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거버넌스 참여자만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즉, 지토 코인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면 그 지갑이 스냅샷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토 보유자에게 에어드랍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토 코인은 유통량은 10억 개 중에 약 32% 정도가 풀려 있고 락업 해제 물량도 점점 풀리고 있기 때문에 지토를 들고 있다고 이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 상승 또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솔라나의 상승에 발맞춰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봉크코인과의 연계성이 있고 그 연결고리가 봉크코인의 가격을
상승시켜주지만 이 또한 지토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지토랩스는 단순히 기술 기업이 아니라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MEV 처리 기술을 가진 검증자 운영팀입니다. 그리고 지토랩스가 운영하는 특별한 검증자 노드가 바로 봉크 파워드 바이 지토 노드죠. 자, 이 노드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봉크 검증자 노드는 스테이킹된 솔라나를 통해서 블록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MEV 수익과 커미션 수익 전부를 가지고 봉크를 시장에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 매수한 봉크 코인을 모두 소각을 해버리죠. 자, 소각 지갑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솔라나를 봉크 검증자에 예치한 사용자들이 수익의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에 봉크 생태계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봉크 코인이 매주 수천만 개에서 1억 개씩 소각이 되고 있죠. 자, 지토는 스테이킹 기술을 공급하고 지토 코인은 그 생태계 방향을 투표를 결정하며 봉크 코인은 소각으로 희소성을 올리고 지토 검증자는 솔라나 유저의 힘을 이용해서 그 소각을 진행합니다. 자, 지토 코인이 봉크 코인을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토의 모든 구조가 봉크 코인의 토크노믹스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자, 지토 코인의 가격이 봉크 코인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재평가될 수 있다. 봉크 검증자 노드의 수익률은 연 7.8% 정도밖에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솔라나 스테이킹보다는 약간의 높은 수준입니다. 자, 하지만 이걸 보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걸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 많은 유저들이 내가 좋아하는 봉크 코인을 위해서 솔라나를 스테이킹하는 거야, 그리고 내 스테이킹이 봉크의 가격을 올리는데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스럽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봉크 코인과 함께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솔라나 스테이킹으로 직접적으로 버는 이자는 작다 하더라도 봉크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수익률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현재 봉크 검증자에 약 17만 개의 솔라나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무려 4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주당 MEV 수익을 계산해보면 약 12개의 솔라나 정도가 이자로 발생을 하고, 이걸로 구매되는 봉크 코인이 약 1억 개 정도가 매주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매주 그리고 매달 누적이 된다면 봉크 코인의 장기 토크노믹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감히 상상이 가나요? 자, 수익률이 1에서 2%를 더 준다라는 메리트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진짜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생태계를 하나로 엮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할 때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